예,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돼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도단 안창호 포럼 41차 강연회가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 11월 9일이 도단 안창호 선생님 탄신 146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하고 오케스트라 연주 이런 행사를 지난주에 했고요. 그의 일환으로 오늘은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고 도단 안창호 선생님 탄신 146주년 기념 강연으로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딱 두 분만 제가 좀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인천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도단 선생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진감 이사장님 인사해 주시고요. 이번에 그 평생교육원장으로다가 가시는 우리 한용진 선생님, 예, 서울시, 예, 우리 또 우리 구의원 하나 좀 황영각 우리 구의원 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 많이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소개는 마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도단 안창호 포럼 강연이지만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인문학 강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작년에 좀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김영석 교수님은 저 강원도 양구에 철학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6차례 정도씩 인문학 강좌를 하시고 계십니다. 양구 하면 여기서 상당히 먼 곳인데도 그래서 서울서는 우리 기념관에서 오늘이 그 인문학 강좌의 6번째 강연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4번까지의 강연하신 것을 저희가 책으로 만들어서 앞에 비치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이 인문학 강좌는 저희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1년에 대개 한 상반기 한 2번, 하반기 2번 이런 정도로 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선생님께서 또 다른 일정도 많으시고 또 건강도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를 제가 계획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좌에 제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제가 미리 그 사전 등록을 하라고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한 140~50명이 지금 등록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신 것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김 교수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생활을 이렇게 충족시키고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인문학이 어떤 학문이다 하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고 우리 생각이 달라져서 우리 국민 생활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이제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문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교양학부를 좀 맡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대학이 이제 이공계통, 자연과학 계통에 있고
또 법과대학을 사면 경제 이런 사회과학 계통이 있고 또 이제 문과대학이 있고 그런데 교양학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세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가운데서 이제 다 추려가지고 교양 과목을 이제 만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연과학 계통, 이공대학 계통의 한 교수가 나보고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들은 교양학부에서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게 되면 공정해야 하고 확실해야 하는데 우리 이공대학 계통 선생들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하나 있으면 문제가 하나 있으면 답이 하나 있고 틀렸으면 틀리고 맞아서 맞고 확실하다고. 그런데 다른 교수님들 사회과학 분야 교수님들 출제한 걸 가만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문제가 하나 있으면 이런 대답도 나오고 이런 대답도 나오고 이런 합도 나오는데 그게 옳은 거 옳다 하는 게 뭐 표준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확실하지 못하다고 말이죠. 인문학은 더구나 그런 것 같다. 그런 걱정입니다. 근데 나 혼자 속으로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교수님들이 대학다운 대학을 다녔으면 그런 걱정을 안 할 텐데 그 대학다운 대학을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교수가 돼서도 그런 걱정을 하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같이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하나의 물음에 하나의 대답이 있다고. 둘도 있을 수 없고 셋도 있을 수 없다고. 예를 들어 말하면 옛날에는 천동설이라고 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느냐 하면 백설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그런데 과학이 자꾸 발달되고 천문학이 발달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말이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문제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답이 바뀌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동설로 바뀌었다고. 그래도 답은 하나뿐이라고. 그거 두 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의 답이 나오는데요. 사회과학은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사회과학은 그게 아니라고.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답이 두 개도 나오고 세 개도 나오고 다섯 개도 나오고 여러 개가 나온다고 말이죠. 지금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고 물으면 생산을 높여야 한다든지 무역을 잘해야 한다든지 그 상하 격차를 없애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대답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를 고르는데 무엇을 고르느냐? 타당성 있는 걸 고른다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거, 더 필요한 거, 더 타당성 있는 고르면 된다고. 그러니까 같으면 안 된다고. 여러 개 가운데 우리가 하나씩 이제 고르게 돼 있으니까 꼭 한 대답을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어느 것이 더 타당성 있느냐 그걸로 고른다고. 그런데 나같이 철학을 할 인문학은 더 다르다고. 그건 하나의 문제가 나오면 답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요. 답이 100개도 있고 50개도 있고 마음대로 있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행복이 뭐냐 하고 물으면 백설합니다. 난 이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난 이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보니까 행복하더라. 출세하니까 행복하더라. 다 다르다고 말이죠. 근데 인문학을 하는데 행복이 하나뿐이다 하게 되면 큰일 난다고 말이죠. 배고픈데 밥 먹는 게 행복이다. 그거 하나만의 행복이면
인류가 전부 밥만 먹고 살면 되냐고 말이죠. 그건 다 달라야 한다고. 그럼 어느 걸 고르냐?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다 하는 건 민구안이 많은 사람이 이것이 행복이다 하는 가치 많은 거, 그걸 택한다고. 얼마 있으면 또 다른 걸로 바뀔 수 있고, 또 사회가 달라지면 또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다고. 그게 하나가 되게 되면 인간이 못 되고 동물이 된다고 말이죠. 동물은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걸 살고 있으니까 그건 아주 위험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대로 자연과학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사회과학에서는 또 그렇게 평가하고, 인문학에서는 또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우리가 골라야지, 또 하나의 문제에서 꼭 하나의 답밖에 없다 하게 되면 전부 획일적이라고,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요. 꽃도 여러 종류가 있고 바다의 물고기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그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야말로 인간이 없어지는 때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옛날에는 대학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불란서 파리에 갔다가 이제 제7대학이 됐는가, 그 파리 대학에 갔는데, 거기도 제일 유럽에서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인데, 그때는 대학이 둘입니다. 하나는 민구안이 자연과학 분야고, 하나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여기 보면 이것은 이거와는 완전히 다르고, 여기서부터 자연과학하고 인문학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다가 점점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그 둘로 나누어 가지고 사회과학이 생기고 인문학이 생겨서 지금은 셋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도 이제 문과대학, 무슨 정보 경제학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 그 자연과학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치 문제나 인문학의 문제, 인간 사상의 문제를 볼 때 하나의 답을 자꾸 구합니다. 답 하나가 오는데 여러 가지 인정을 못 합니다. 그 사람도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가 나오면 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어느 게 옳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고 인문학이 될 때는 민구안이 나도 많은 사람 생각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조화가 됩니다. 근데 그걸 내 고집을 가지고 답은 하나밖에 없어야 한다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고 말이죠.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제 해결을 못 한다고 말이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그럴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하고 의료계통하고 싸우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시골에는 병원이 없고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너무 많고 또 의료값이 이제 다 보험에서 주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감기만 들려도 옆에 병원에 오면 될 텐데 또 큰 병원을 오고 그래서 모순이 지금 많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또 중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바로 잡아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도 거기에 끼우고 보건복지부도 이제 거기 책임 맡아가지고 잘 이제 그 용산에서 안을 짰습니다. 안을 짜가지고서 민구안이 적어도 이렇게 하게 되면 몇 해 후에는 의사가 없는 것이 없고 다 해결된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일본 같은 데 가게 되면 시골에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보건소를 의사들이 와서 보건소를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에서 비용을 대고 나라에서 돈을 줘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산골에 가든지 의사는 있습니다. 그 일반 병원이 되고 그것에 환자를 봐가지고 또 도시병원으로 보내니까 의료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드는거니 그걸 다 짜가지고서 발표를 했습니다. 명년에 2,000명을 더 뽑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렇게 될 것 같아. 그것도 괜찮겠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사협회장이 그걸 듣더니 뭐니 절대 안 된다 말이죠. 그건 절대로는 안 된다. 왜? 그걸로 그냥 밀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결사투쟁을 해서라도 못한다 말이죠. 반정부 노래서라도 절대 못한다. 2,000명을 무시해라 말이죠. 그럽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이제 가만 놔두자 그 발표를 보고서야 우리나라 의사협회는 제일 지성인들인데요. 또 다른 사람은 선생님이라는 얘기 많이 못 들어도 우리는 의사한테 가서는 의사 선생님이라 그러거든요. 제일 고마운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대표하는 의사협회가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투쟁한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 말이죠. 도무지 좀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번엔 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큰 종합병원에 있던 전공의사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의사 노릇 안 한다고 말이죠. 우리 의사 버리겠다고 다 사표내고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당황해가지고서 말이죠. 지금도 수습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비슷한 일이 언제 한 번 있었는 거 아니 의학협회가 싸울 때 생겼습니다. 그때는 옛날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뭐 옛날도 아닙니다만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은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도 해주고 약도 받아가지고 오는데 세계 그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병원은 치료해주고 약은 따로 분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건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거 나눠야겠다 말이죠. 우리도 선진국가 같이 약은 약자가 맞고 병원은 의사가 맞고 나눠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의사협회에서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제약까지 다 맞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싸웠다고요. 싸웠는데 의사들이 다 사표 내고 나니까 정부에서 그만 두 손 들었거든요. 말 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의사협회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약은 분리가 돼서 지금은 이제 병원에 치료받고 약은 따로 사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간호사협회하고 의사협회하고 또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문제되면 우리가 의사 안 한다고 말이죠. 그 정부가 또 손들었습니다. 그 간호사협회가 진 셈이죠. 그러니까 두 번씩 이렇게 싸워서 의사협회가 이기니까 이 의사협회가 또 이것도 싸우려는가 보다 말이에요. 그게 지금도 나누어졌습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의사 가운데 대부분은 의사는 정치가 아니고 이건 자연과학에 속하는 겁니다. 뭐 수학이나 이런 거는 자연과학에 속하니까 한 가지 문제에 한 가지 답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에서 그걸 만들 때도 말이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2,000명 뽑는다는 건 절대 수다 말이죠. 그래서 2,000명이 되느냐 2,000명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전공의사들이 다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생각하거나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말이죠. 초등학교 애들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왜? 의사협회는 자연과학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정부는 정치적 위치에서 생각하면 이건 사회과학적으로 해결하고 이 사람들은 정치 문제는 사회과학적으로 판단하면 다 같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니까 되게 되는데 운동장 자체를 하는 요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요. 우리 교수 생활만 아니고 사회생활 하는 사람 가만 보면 생각이 이렇게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 과학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적고요.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둘러싸고 있으니까 조금 넓습니다. 인문학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더 넓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는 뭐하니 우리 교수들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교수님이라 그러는데 반드시 환자들을 의사한테 가서는 의사 선생님이라 그러거든요. 고마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존중받는 직업이 사실 변호사보다는 아마 의사일 거예요. 그 제일 이렇게 존경을 받는데 하루아침에 2,000명 뽑는데 우리 의사 안 한다. 다 사표 내고 나오니까요. 이걸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 가든 나그네도 누가 물에 빠져 있으면 들어가서 건져주는 법입니다. 또 내가 저를 모르는 어린애도 바닷가에 있어서 물에 빠질 것 같으면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부모한테 데려다 주고 돼 있는데 아니 의사가 환자를 내버리고 돌아가? 그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가도 의사다운 의사는 그거 없습니다. 그 의사들은 그걸 그냥 하면서 환자를 돌봐주고 있으면서 우리 생각은 다르다 말이죠. 우리 안도 좀 모여다고 말이죠. 그래 할 텐데 사포부터 떡 내고 나오니까 병원마다 당황하고 그렇습니다. 또 문제는 누구 아니 병원자입니다. 이번에 가만 보면 의사협회 사람들하고 의과대학 교수들하고만 발언하지 병원자에 발언을 못해요. 그건 병원자에 해야 합니다. 나는 내 병원자인데 우리 병원 찾아오는 환자를 위한 의사, 그건 나하고 같이 환자 위함의 목적의 의사라고 발언을 해야겠는데요. 의사협회는 또 발언이 없습니다.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면 밤낮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구가 잘못했는가? 첫째로 잘못한 건 누구 아니? 우리 정부입니다. 정부가 그런 안을 내놓으려고 하게 되면 의사협회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말이죠. 의사교육회 병원장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말이죠.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겠는데 정부에서 교육부하고 앞에서 다 해결은 이런 안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해서 꺼내는데 같이 좀 협의해달라고 말이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죠. 그래야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 못했다 하는 건 민관이 우리 정부의 교육부와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이 민관이 문제를, 정치 문제를 사회과학적으로 해결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도 절대 2,000명이나 만든다고 그럴 때 나 같은 사람들이 민관이 저런 철없는 얘기를 하나 말이요. 2,000명 될 수도 있고 1,500명 될 수도 있고 2,200명 될 수도 있지 꼭 2,000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건 없습니다. 근데 저 2,000명을 자꾸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답답하다 말이죠. 참 답답하다. 왜? 자연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혼란스러움 자꾸 느끼니까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없어야겠는데 말이죠. 지금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는 의사협회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의사협회 안에서도 바뀌는 모양입니다. 좀 뭐 강경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의사협회장 하는 얘기하고 또 그 밑에 바로 도와주고 있는 여자분이지 아마 그분도 의사협회 부회장의 간호사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두고서요. 의사들이 저렇게 생각이 좁았나 말이죠. 자기 밑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막 갑자기 위해서 하려 노릇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간호협회가 말을 못하고 싸우고 있고 저건 인격적으로 안 됐다. 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아니 의사다운 의사가 이렇게 없었나 말이죠. 그랬습니다. 환자 내버리고 가는 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본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누구하니 힘껏 닭산공론을 세가지고선 우리끼리 다 만들어가지고 2,000명이다. 이거는 안 된다 말이죠. 그게 우리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생각할 때요. 자연과학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그런데 사회학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뭐니 타당성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좋은 게 아마 이걸 거다.
일하면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이걸 거다. 그걸 지금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지도자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바로 우리 수능시험하고 관계되니까 제가 얘기하는데요. 저는 수능시험에 대한 것도요, 이거 다 좀 생각을 바로 해봐야 합니다. 조금 그 교육적인 말씀을 드린데요. 이 나라에서 교육을 바꿔야겠다, 새로운 교육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6.25 전쟁 때 부산 피난민가 있을 때입니다. 정부가. 그때 우리 백낙전 교육부 장관이 미국 국무서에 초청해서 한국 교육이 과거의 교육을 그냥 연장하면 안 되겠으니까 좀 더 방향을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좀 도와달라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교육의 방향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절단을 좀 보내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좋은 방향을 좀 택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미국 국무서에서 어떤 고관이 5사람을 보내줬습니다. 이제 부산에 정부가 있으니까 부산을 가는데요. 그 5사람하고 이건 이제 국민교육입니다. 대학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중고등학교까지입니다. 거기서 교육사절단이 오고 중고등학교 교장하고 초등학교 교장이 거기에 동참해서 그분들하고 닷새 동안 이제 회의도 하고요. 문제도 꺼내고 많은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많은 얘기가. 그때 내가 중앙학교의 교감으로 있었기 때문에 교장 대신에 내가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닷새 동안 이제 그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얻은 결론이 3가지입니다. 첫째 민관이 동양의 모든 교육이 조선 왕조 때도 그렇고 일제 때도 그렇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학생들은 따라가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아들, 딸들은 따라가고 그 부모한테는 효도해야 하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라.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 아니고 선생입니다. 아들, 딸이 아니고 부모입니다. 그 몇백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동양의 전쟁이 오고 일제시대도 그랬습니다. 일제시대도 그랬으니까 이제 이것을 바꿔야겠다. 바꿔서 스승은, 선생은 제자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부모는 아들, 딸들을 키워서 교육을 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자. 그게 제일 첫째입니다. 그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얘기한 게 민관이 그게 순리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효도를 받기 위해서 나한테 잘 복종해라 그러면 다들 동네 사람들이 하는구나 효자 났다 그럽니다. 저렇게 부모 위해서 잘 복종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렇게 키운 애들은 부모한테는 효도하지만 사회 수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아들, 딸들이 사회에 나가서 큰일하고 좋은 일하고 나라 위해서 일하게 되면 그땐 부모가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이 나 부모들하고 해서 효도 잘한다고 해서 나한테 와서만 잘한다고 하게 되면 그건 부모가 실패하는 겁니다. 나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직업이다. 나보다도 더 중요한 건 스승 때 내 제자다 말이죠. 나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공무원의 직책이다. 거기서 성공해야 누구 아버지다 말이죠. 그 자랑스럽거든요. 아들, 딸을 키워야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바꾸자, 방향을 바꾸자. 그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관이 일제시대 모든 교육을 정부가 위에서부터 이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하자. 그러면 잘 된다. 그 생각에 넘어있는데 이제 그거 바꾸자. 바꾸고 해서 교육부는 교사들을 도와주고 교육의 일선 책임자들을 도와주고 모든 교육은 교장 선생님이 맡아가지고서 하게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가 교육부가 아니고 우리 교육자다 말이죠. 그 방향을 바꾸자 말이죠. 네, 그겁니다. 네, 대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교육 출석 사절단이 와서도 민관이 그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뒤에서 도와주기만 하지 이래라 저래라 거 시키는 거 안 한다고 말이죠. 그 방향을 바꾸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꾸는 건 민관이 일제시대나 우리나라 교육은 부모가 애들한테 선생이 제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민관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게 너무 교육이었다고 말이죠. 그 이전 부모 중심으로 자식 자랑하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전에는 뭐 하든지 칭찬해 주라 말이죠. 뭐 하든지 잘했다 말이죠. 더 잘해라 말이죠. 칭찬해 주자. 그러니까 교육평가, 학생들 평가를 맹고하니 절대 책망하는 것 대신에 칭찬해 주자. 9번 책망하는 것보다는 한 번 칭찬하는 게 교육이니까 그렇게 해주자 말이죠. 그 세 가지 변화입니다. 근데 그때 나도 거기에서 참여하게 있으면서 그 세 가지는 대한민국 교육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때 그걸 바꾸지 못했으면 교육다운 교육이 못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얻었는데 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점들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우리 중고등학교 교감교사랑 초등학교 교장님들이 이제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 수보다도 많이 모이고 위에 이제 강단에 교육사절단이 모였는데 서울 교동국민학교 교장 선생이 이제 질문할 때 자기를 소개하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민구하니 당신의 미국의 초등학교에서는 그 말 안 듣고 까불고 말썽 부리는 거 그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사절단들이 질문이 너무 이상하니까 먼저 대답을 못하고 누가 대답하겠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럼 내가 대답하겠다고 대답하는 게 민구하니 우리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인 아이젠호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고른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간섭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르습니까? 예. 우리는 애들 책망하고 말다투다고 그렇게 그걸 교육으로 하는데 그 사람 교육을 민구하니 그건 아니라고 봐야죠.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고시간 아닙니다만 얘기하니까 두 가지만 한다고 봐야죠. 초등학교나 아들, 딸 어렸을 때 두 가지인데 절대로 민구하니 정직해라 말. 이건 아주 절대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라. 그건 초등학교 때부터 왜냐하면 이제 나무가 자라게 되면요 다 자라가지고는 굶을 길이 없습니다. 자랄 때 그 부분 그건 제목 보질 못하니까요 정직해라. 절대로 정직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관이 욕하지 말아라. 칭찬은 하지만은 난 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모든 선생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물관이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남 욕하지 말아라. 그건 그 사람 나라 그건 초등학교 교원 첫째입니다. 그럽니다. 좀 극단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미국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출마를 했는데 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 사람 나하고 같이 대학에 있을 때 시험에 컨닝했다고 말이죠. 컨닝했다고. 그럼 그걸 끝납니다. 그건 절대입니다. 하고 이제 우리 가족 얘기가 돼서 미안합니다만 내 큰딸이 좀 일찍 미국 갔습니다. 근데 한번 내가 미국 갔다가 이제 비행기장에서 내 딸을 만나서 잘 타고서 이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내 딸이 이제 나한테 걱정하는 겁니다. 걔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미국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키도 작고
못생겼고 완전 죽여야 된다. 잘생겼더니 좀 못생겼다. 그렇지. 잘생기기도 못하고 말이죠. 그 뭐든지 그 따라 못 가서 걱정이라고 말이죠. 며칠 전에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 운동회 키도 작고 뭐니까 뭐든지 꼴찌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자꾸 열등의식 때문에 저거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뭐 어떡하겠냐고 철들 때까지는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집에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할아버지를 보니까 애들은 이제 자기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제 자랑하다가 할아버지 왜 나 오늘 학교에서 상장 며칠 전에 상장 받아왔는데 보여줄까 그래요. 상 받아서 무슨 상인데 체육대회에서 상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 어머니 얘기도 뭐든지 꼴찌했다는데 체육대회에서 상 받았으니까 내가 좀 보자 그랬습니다. 거기 봤더니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제일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 상장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딸하고 담임 선생은 걱정했거든요. 이게 너무 자꾸 열등의식 가질까봐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이 얘를 키워줘야겠거든요. 그러니까 민관이 꼴찌 내가 더 열심히 뛰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보다 제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상 준 거예요. 난 그때 그거 보고서 이게 교육이다 말이야. 이게 교육입니다. 모든 애들은 자기 길이 있습니다. 자기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만 키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점점 자라는 동안에 잘 적응하고요. 미안합니다만 미국에서 제일 뭐 좋은 대학도 가고요. 또 제일 이제 수준 높은 의과대학도 나오고요. 지금 그 애들 클래스에서 내 손주의 손주가 제일 성공했습니다. 그 동창 가운데 내 손주만큼 성공한 놈이 없습니다. 그 민관이 교육이거든요. 그 교육을 좀 이렇게 바꾸자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선생님들한테도 좀 많이 그런데 성적이 나쁘면 애들이 열등의식을 갖게 해주는 거 그건 제일 좀 나쁜 겁니다. 성적 좀 나쁘면 뭐합니까? 괜찮아요. 음악 학원도 있고 체육 학원도 있고 제가 좀 이렇게 나이 많아도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좀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오래 있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 양구에 갔습니다. 그 고등학교 애들 보고서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교육자로 있으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참 미안하다고. 그래도 지금 우리 모든 교육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좋아지지 못하는 게 있다고. 그건 어떻게 가장 쉽게 얘기할까? 내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라고. 내가 너희들 체육 선생인데 너희들 보고 하는 말이 뭐고 하니 모든 운동의 기초는 100m 경기를 뛰는 데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 달 동안 100m 경기를 열심히 뛰어보라고. 한 달 후에 우리가 운동기사에서 시험에서 성적을 발표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100m 경기를 애들이 뛰었으면 한 달 있다가 그 100명이 뜁니다. 그래도 상 받고 보람을 느끼는 건 1등, 2등, 3등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7명은 들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교육이 잘못되어 그렇다고. 그 대신 내가 너희들 보고 얘기하기를 나는 100m 경기를 했지만은 운동은 내 체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마라톤도 좋고 수영도 좋고 축구도 좋고 뭐든지 하라고. 100명이 100가지를 하게 되면 1등이 100명 나옵니다. 그게 진정한 교육이다. 그런데 그걸 너희들한테 주지 못하는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가만 보면 윤동주 시인은 그때부터 시를 썼다고. 내가 좀 아마 모르긴 하지만 윤동주 시인이 성적은 나만 못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나하고는 지금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왜? 그건 제 길이 갔으니까 말이죠. 황순은 소설가는 그때부터 소설 쓰고 뭐 시 쓰고 그랬다가
근데 지금 우리 뭐 남양주에 문학관도 생기고 말이죠. 그랬다고 말이죠. 또 거기에 무슨 내 가운데 홍창희 씨라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다음에 서학고 의사가 된다고 서학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의사가 되겠다 하는 애들은 많은데 왜 서학고 의사가 되겠다고 했는가 생각해 보면요. 그때 어린애들이 태어나서 일찍 죽고 돼요. 그러니까 그걸 좀 다시 살려줘야겠다고 해서 그 애들 위해서 아마 서학고 의사가 되려는 거 봐요. 우리나라에 아주 서학과의 원로입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원장도 하고요. 아산대학병원의 원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난 그쪽에서 걔들하고 같이 살아면서 연구하니 제일 곡선연구하니 난 뭐하지 그거 난 뭐하지 이 말. 그래서 내가 택한 연구하니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한번 되자. 그거 가졌다고 말이죠. 그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 계속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성적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성적은 대단치 않은 거니까 내길 찾으라 말이죠. 내길 찾으라. 그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이제 실책 뽑잖아요. 실책 뽑을 적에는 그건 다르습니다. 5가지입니다. 성적은요, 이 학생이 와서 대학 학교를 학습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거만 보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학업의 능력이 있는가 그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관이 인간이 쭉 살아가는데 예술, 감정 분야가 있어야 합니다. 예능 분야에 뭐 소질이 있는가 말이죠. 그림을 본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그 있나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는 게 문관이 리더십이 있는가 말이에요. 학생 회장으로서 다른 사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가 그거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관이 다른 사람과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말이죠. 봉사활동이 있는 사람은 사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가 말이죠. 건강 잃어버리면 공부도 못하고 낙오자가 되거든요. 그 5가지를 봅니다. 미국 그 프로비덴스에 내가 갔다가 안광국인데 내 중학교 때 제자를 만났어요. 그 아들이 하버드대 1차로 들어갔어요. 그 특차로 들어갔어요. 그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5가지가 다 우수한 거야. 학생 회장도 하고 말이죠. 운동선수 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인물 키웁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요새 수능시험 보게 되면 요거 성적 하나만 보고서 가는 분은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아까 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수능시험 보는데요. 그 수능시험은요. 인문학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채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제일 중요한 게 인문학인데 사고력을 가지고 가치관 찾는 게 인문학인데 그걸 못하니까 그건 어떤 구원이 논술고사는 대학에 맺겠습니다. 그건 우리는 못한다고. 사회과학 분야는 어떤가? 이것도 채점을 못합니다. 성적이 다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시험에서 공정한 채점하는 건 민관이 영어하고 답 하나씩만 있는 겁니까? 그럼 그건 고등학교 때 뭐를 하는 거 아니 기억력만 가지면 됩니다. 영어, 외국어하고 하나 질문에 하나의 답 나오는 건 기억력만 좋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능시험에서 우수하다고 하는 건 기억력 좋은 애들입니다. 그러면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요. 변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사회과학적 사고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창조력은 인문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능시험에서 우수한 애들이 대학에 가서 성적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입니다만 우리 서울대 간호군 교수가 나보고 탐색하는 말이 문관이 국가고시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요. 기억력 좋은 애들, 성적 그 좋은 애들 하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판검사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육법전서만 따로 하면 됐기 때문에 기억력에서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표준하니까 전부 그렇게만 나오니까 기억력 좋은 사람만 뽑고요.
예력은 좋은 사람은 절반쯤 들어가고요. 인문학으로 가서 정말 창조력 가진 사람은 학교 안 옵니다. 대학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옥원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이거 이렇게 국가시험을 보고 나니까 근면에 서울대학에서 석사과정에 한국사 전공하기 위한 석사과정에 2명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요. 서울대학에서 우리나라 국사를 전공하려고 하는 대학원 학생이 2밖에 안 나왔다면 이건 큰일이죠. 이 다음에 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수능시험을 이제 서서히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얘기를 돌아갔어요. 우리 한국 교육을 위해서 그 3가지를 바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잘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계에서는 뭐라고 하니 새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새교육 운영에서 모든 교육은 제자와 학생을 위하는 거, 그리고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기는 거, 그리고 모든 평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거, 이건 선진국가가 다 택하는 길을 택해서 잘 오댔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군사정권이 되면서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2가지만 내가 지적할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사범학교를 다닌 분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유능한 분인데 군인으로 자랐으니까요. 국제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대학에 국민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넣겠다고 그래서 저 같은 데 많이 반대했습니다. 대학에서는 국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국민을 양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중고등학교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걸 강요하니까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컴퓨터가 개발됐습니다. 그전에 컴퓨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컴퓨터는 채점을 하게 되면요. 몇십만 명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철저히 외국안이 컴퓨터를 채점, 기계를 채점할 문제를 내야 하니까요. 전부 기억력이고요. 자연과학적인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대답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몇십 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기억력은 좋지만은 이해력, 사고력, 대학에 가서는 자꾸 성적이 떨어집니다. 좀 미안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손녀가 하나 있었는데요. 남녀공학하는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성적이 잘 돼야 B 플러스입니다. A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단여고를 고등학교 가서 이제 2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나도 걱정하고 또 부모, 내 아들, 며느리도 걱정해서 얘가 이제 여기 다니게 되면 제일 행복하고 인생이 즐거운 때가 고등학교 때인데 이 고등학교 기간을 수능시험 준비로 다 뺏기고 말 테라고요. 수능시험 준비로 다 마치고 말면 얘 행복도 없고 개성도 없고 자기 길도 못 찾고 그럴 텐데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미국 가정에 가서 홈스테이 하게 해주면 거기 가서 육가서 대학 다니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제 아버지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1년 손해봤습니다. 영어 때문에 손해봤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가서 쭉 보니까요. 미국서 대학에 쭉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가려고 하게 되면 자기 문제 하나 있어야 합니다. 요건 전공하겠다 말이죠. 요건 전공해야겠다 말이죠. 대학 졸업할 때쯤 되니까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나 이 분야를 좀 앞으로 전공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좋겠냐고 말이죠. 그 교수가 미국 교수 안에서 그런 대학에 그거 전공하는 교수 한 4사람쯤을 골라주고서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그 대학원에 가보라고 말이죠. 그 대학을 추천을 이제 받고서 한 곳에 대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 자기 하고 싶었던 분야를 쭉 하고 나니까요, 학위 논문이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안합니다. 지금 일리노이州立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요,
걔가 한국에 있었으면요, 서울대학을 비롯한 인류대학에 갔을까 말까해요. 성적 급밖에 안 됐는데 갔을까 말까요. 근데 미국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데를 자기가 하고 그 길 찾으니까 그 분야에 업적 올리니까 지금 교수가 되고 이런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공부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정부에게서 자꾸 하는 말이 뭐하니 수능시험 이건 득보다 손해가 더 많으니까 없이 하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 정부가 그걸 안 합니다. 나는 이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 교육에 잘 가는 고속도로가 돼서 잘 가고 있었는데 국가시험, 수능시험이라고 언덕을 쭉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그 언덕을 넘어가야 하니까 필요없는 걸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게 자꾸 모순이 나타나니까요. 이 문제는 무슨 논술고사를 보낸다. 이건 또 어디를 보낸다 하는데 그걸 넘기려고 하니까 그 성적 가지고 몇십만 명을 다 평가하고 보니까 낙오자가 자꾸 생깁니다. 그 낙오자가 생긴 학생들 밀고 하니 수능시험 나 떨어질 거 반드시 아니까요. 그만 길이 잘못돼서 말이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럽니다. 운동선수가 되는데 수능시험하고 상관이 뭐 있어요? 음악가가 되는데 그 수능시험에 잘 나왔다 해서 못해요. 그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보면요. 수능시험에 성적 좋았던 애들은 가정 환경이 비교적 좋습니다. 그 대신 대학에 오게 되면 A급에서 B급으로 내려가고요. 수능시험이 B 정도 됐던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는 사고력도 잘하고 그러니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좀 교육적 얘기가 많아져서 미안합니다만 사람은 가만 보면요. 16세, 17세쯤까지는 기억력이 왕성합니다. 애국어라든지 기억하는 건 그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거기 지나고서 고등학교 졸업반이나 대학의 1학년쯤 되게 되면 이해력, 변별력, 이건 이제 거의 옆으로 커집니다. 독서도 좀 하고요. 친구도 사귀지 않고 사귀게 되고요. 사귀게 되고 가정에서 떠나서 조금 반쯤 사회에 되니까 이해력이 자랍니다. 그 다음 이제 대학 졸업반쯤 되고 대학원쯤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고력이 자랍니다. 이 사고력은 50, 60, 70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공하는 사람은 연구관이 기억력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력 좋은 사람이 아니고 사고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서 우리가 수능시험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지금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공연히 고생시키고 말이죠. 중고등학교 때 독서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선생님 뭐라 합니까? 야, 수능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너 공부 안 하고 책 보고 있어? 이 정도는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고등학생들 보고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너희들 들수만 있으면 영재가 된다든지 천재가 되고 싶지? 저 고등학생이 그럽니다. 근데 20세기에서 제일 영재 가운데 영재가 누구하니 영국의 처칠 주사입니다. 처칠이 대학 입시에, 사관학 입시에 낙방돼서 다음에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재가 된 건 40부터입니다. 40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릅니다. 40대니까 그 능력이 발휘돼서 세계를 지도하게 됐습니다. 아인슈타인도요, 대학 입학에 낙방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아마 한국에서 생겼으면 서울대학 못 갔을 거예요. 성적도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행연구해가지고 상대성 원리를 연구해가지고서 어떤 거니 옛날에 은사님 만에 가서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더니 은사가 그걸 보고서 뭐라 하는 거니 난도 대학원에 있을 때에 이렇게 유능한 줄 몰랐다고 평범한 학생으로 알았는데 너희 업적 때문에 과학 역사의 영혼이 남게 됐다고 말이죠. 그 제자 보고 뭐라고 하니 부럽다고 그랬어요. 부럽다고. 다 커서 되는 겁니다. 정치에 성공한 사람,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50, 60대에 사는데요. 지금 수능시험 가지고 다 평가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좀 물어봤습니다. 그 수능시험에 아주 제일 성적 좋은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걔는 별로 나타남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 다음번에 이제 나타나서 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을 가지는 건 뭐 이런 데서 실제 사회에서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제가 좀 중점을 요전에 얘기한 것과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 그저 좀 문제만 제기해드리고 여당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죠. 제가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을 때인데요. 기독교 학교인데 세계 일주 여행을 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채플 시간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서 내가 여러분한테 수수께끼를 하나 남기고 가겠다고. 그래서 1등, 2등, 3등 상을 줄 테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받으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니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겁니다. 그래도 우리 1학년, 5학년까지 중학교가 있으니까요. 좀 상급반 애들은 좀 다른 생각이요. 우리 1학년 것들은 철이 없으니까요. 코끼리가 강할까, 고래가 강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요. 제일 머리 좋은 놈인 거 아니, 태양의 열이 제일 강하다고 뭐 이런 놈도 있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건 그런 건 아니고, 뭐, 코끼리다, 뭐, 고래다, 그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강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거라고 말이죠. 그럼 내가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인생에서 제일 강한 건 정의입니다. 말이죠. 사람이 정의롭게만 살면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냈어요. 한 일주일쯤 있다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접불 시간에 나오시더니 지난번 그 목사님이 주신 상을 주겠다고 말이죠. 하고서 1등 하더니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고 3학년 학생 1등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서요. 그건 틀렸단 말이죠. 사랑은 약하고 눈물이 있고 그건 약하고 정의가 제일 강한데 그건 틀렸단 말이죠. 그건 목사님도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도 그건 틀렸다 그러는데 2등 하더니 내 이름을 쓱 불러요. 그래서 일어섰더니 2등 하더니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정의라고 하고서 2등을 탔다고요. 근데 상 탄 거는 고맙긴 고마운데요. 암만 생각해도 사랑은 약하고 정의가 강한데 2등이 억울하게 돼요. 근데 상이 뭔가 하니 성경책이야. 성경책 뒷변에다가 이제 정의라는 답으로 2등 줬다 한대요. 화가 나서 그 2자를 빡빡 씌우고 1자를 빡빡 씌우고. 정의가 저는 강하다고 말이죠. 근데 난 그때 왜 그런 생각하는지 뭐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옳게 살아야 한다 말이죠.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까지 받고 나니까 이제 내가 정의가 제일이라고 쭉 믿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한 8년 동안 대학에 가고 뭐 일본에 가서 공부하면서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는데요. 그 고생하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동안에 나를 도와준 분들 또 나한테 이제 이끌어준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의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내가 어려운 걸 보고서 사랑으로 보호해주고 사랑으로 지켜주고 그래서요.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이제 생각에 떠오르는데요. 마오리 선교사라고 이제 나를 많이 도와준 분이 내가 일본 가서 대학 가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럼 내 일본 교수 친구가 있는데 속에서 써줄 테니까 가 만나라고 말이죠. 그 교수가 누구하니 마오리 선교사하고 미국에서 같이 대학을 다닌 와시다 대학 철학과 교수예요. 내가 이제 철학과를 지원해서 가고 그랬으니까요. 그 소개서를 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그분하고 뭐 쭉 얘기를 하는데 나도 뭐 어렸을 때니까 철이 없죠. 그때 이제 그 일본 교수 만나니까요. 일본 교수님이 한국서 학교 다니던 얘기 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시킨가 하는 얘기, 그거 물어요. 물어서 좀 그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일본서 한국 사람 교육시키는 건 그건 말은 아니라고 말이죠. 내가 신사 선배 때문에 우리 학교가 문 닫고 마지막 1년 동안 일본 학생들하고 일본 학교 다녔는데 세계에서 그런 교육은 없었다고 말이죠. 좀 그랬어요. 그분이 다 얘기를 듣더니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많이 들었다고 말이죠. 많이 들었는데 여기 일본이 아직도 한국 사람을 이렇게 친구와 같이 대줄 사회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올라간 데 한 얘기를 다른 데 가서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 일본 경찰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학생들 많이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민구안이, 내가 있는 와서 대학에 한국 학생들이 그런 얘기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면 내가 가서 보증 세고 내려오고 보증 쓰고 내려오고 했는데 여긴 또 그런 얘기를 좀 해줘요. 그러니까 역시 그 선교사님의 친구, 그러니까 크리스찬 교수는 고맙다 말이죠. 그 많은 그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일본 가 있으면서 왜 그런지 한국 교회는 많이 다녀보았으니까, 그런데 일본 교회를 좀 다녔는데요. 그 목사님들 이제 대부분 그렇게 날 사랑해줘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우리 일본 총독부가 한국에 가서 저렇게 선량한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구나 하는 공감 비슷하게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한 번은 이제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일본 교회에 교통비도 좀 저렇게 해야겠고 그래서 이제 가곤 했어요. 가곤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참 미안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좀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점심을 어디 가서 먹긴 먹어야겠는데 친구한테 가서 같이 먹을까 어떡할까 하고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갈 걱정하다가 이제 문 밖에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 문 밖에 섰다가 이제 교회들 하나하나 이제 약속하고 보다가 날석 보더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지 않았냐 그래요. 그래서 처음 나왔다고 말이죠. 앞으로도 나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오겠다고. 그랬더니 오늘 어디로 갔냐 그래요. 집으로 간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집으로 점심시간 됐는데 우리 집 바로 옆인데 점심을 같이 먹고 가겠냐 그래요. 점심 같이 먹고 가겠냐. 그게 그 걱정하던데 고맙다고 점심 먹었거든요. 그거 1년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 교회 쭉 다니고 이제 쭉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여름방학이 돼서 이번 고향에 갔다가 이제 가을 학기에 와서 다시 교회 나오겠다고 인사하고 오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 학기에 갔는데 다른 뭐 일 때문에 그 교회에서 얼마 동안 못 나갔어요. 못 나가고 있다가 오늘 그 교회 나가야겠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이제 목사님 댁으로 찾아갔어요.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가보니까 무슨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장로님들도 나와 계신 것 같고 뭐 그래. 내가 들어가니까 인사할 사람도 없고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날 보고 오더니 김군 오셨냐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더니 좀 일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셨다는데 얼마 전에 세상 떠났다고. 그래서 사택을 비우고 나가기로 돼 있어서 오늘 인사 가느라고 말이죠. 이렇게 다 들어와서 도와주러 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충격적이야. 그리고 아마 보니까 건강이 좀 좋지 않았었던 것 같다 하는 인상을 받았는데 세상 떠났구나 말이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럴 건 없고 목사님이 남겨온 편지가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 들어가더니 편지를 갖다 나한테 줘요. 긴건 오기 때문에 주라고 했다고 말이죠.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전철을 탔어요. 전철 타고서 편지를 들어보니까 책 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돈을 좀 더 얻었어요.
나 아르바이트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거 편집을 하는 거 아니, 김건 오면 교회에서 만나고 싶었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아서 오면 내가 없더라도 좀 열심히 하늘 다하고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 여으니까 보태쓰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 편지를 전설하면서 해놓고서 가만 보니까 뭐 세상이 조용해지고요. 아, 여기 사랑이 있구나 말이죠. 바울이 선교사가 날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런 목사님이 날 도와주지 않았으면, 또 우리 윤동주 씨는 재패 가서 그렇게 일찍 세상 떠날 일이 아닌데 조금 실수를 했어요. 나도 그 와시라대 교수로 못 만났으면 실수할 뻔했어요. 공연이 무슨 회의 조직하고 한국 학생만 해가지고서는 쓸데없이 경찰에 조사받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 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잘한다. 그리고서 되는 거 아니? 나도 모르게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정의가 가장 강한 줄 알았더니 사랑이 더 강하다 말이죠. 사랑이 강하다 말이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정의와 사랑의 관계, 그것이 우리 이제 인문학은 사랑에 속하는 거고요. 정의는 정치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학문의 성격과 같이 우리 생활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인문학의 가치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인문학은 역시 창조할 수 있고요. 미래를 열 수 있는 학문이고요. 정치인학이라는 사회과학은요, 현실을 개척하고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거고요. 자연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정치를 하거나 경제에 오게 되면 생각을 바꿔야 해요. 그 하나의 물음에 하나의 답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선조들의 생각이 저 얼마나 잘못되고, 지금도 미안합니다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하는 것도 좀 함께 좀 나누는 시간, 우리 다음 시간에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정치와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좀 나누어 가지고 있는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인문학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건 좀 느끼면 종교도 달라지고요. 신앙도 달라지고요. 우리 기독교도 좀 새로워지고요. 불교도 좀 새로워지고요. 그렇게 되고, 그거 없이 우리 정치를 하게 되면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인생에서 또 사상으로서 받아들인 게 민관이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만 최고라고 생각했다가 정의는 자유를 통해서 사랑으로 가기 위해 있는 게 정의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의가 정의다워지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할 때 정의는 좋지만은, 정치의 목표는 정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역사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여전히 말씀드렸으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만 오늘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죠. 정치는 정의가 표준입니다. 전에 아마 제가 그랬을 겁니다. 우리 역사가 이승만 대통령 때로부터 군사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권력정치입니다.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요. 군사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는 권력국가가 법치국가로 바뀌어서 지금 왔어요. 이 법치국가는 맹고하니 정의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맹고하니 정의란 무엇인가, 그 규정이에요. 세계가 다 정치는 정의니까요. 법치국가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가운데 하나 갈라서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동권이나 법치국가 그 법조계 사람들이 중심으로 정의는 명구하니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면 정의다. 그렇게 봅니다. 권력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면
그것이 정의다 그렇게 보는데 그건 좌파 공산주의 정권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거긴 반응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보고서 인문학을 생각하는 나보고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정의는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정의입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국민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 찾아가는 겁니다. 건문관이 정치라고 하는 정의관이 인문학의 방법을 택해야 되지 이걸 권력의 방향을 택하게 되면 후퇴하게 되고요. 권력 국가로 가게 되고요. 공산주의 국가가 그래서 지금 후퇴고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마지막 뜻은 거기에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도산 선생님도 생각하고 또 저는 전 선생님을 많이 존경해 왔습니다만은 그분들의 뜻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정치를 하시면서도 정치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내가 지금 생각하게 되면 그 정치를 하시면서 정치보다 높은 데 있었다고 하는 건 뭔가 그건 국민에 대한 사랑, 인간애입니다. 그 인간애라고 하는 건 무관히 사랑이 정의를 감쌀 수 있고 역사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좀 다음번 시간에 나눠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치 사회가 왜 앞으로 가지 못하는가. 자연과학 사고방식 같은 그 고정관념, 뭐 하나 믿으면 거기에 빠져버리고 하는 거, 그걸 지도자들이 넘어서야 하는데 지금 우리 몇 해 동안 쭉 보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합니다. 못하고 내가 생각한 거면 요거면 최고고 다 거기에 따라오길 원하는데 그 꽃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지금 의사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싸움만 하게 되지 발전이 없게 되는데 인문학적 사고로 그걸 탈피할 수 있는가. 좀 더 국민을 위해서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지금 필요하겠는데 우리 국민들이 먼저 그걸 가지게 되고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국가의 장래와 희망이 있다고 하는 생각도 좀 함께 나누고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사회과학적 가치관과 또 인문학적 가치관 둘 가운데 하나인데 사회과학적 가치관은 현실을 해결하는 정의관이고요. 인문학적 사고방식 무관이 역사에 희망을 주는 가치관이고요. 좀 그런 방향이 있다 하는 생각은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